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보승이 장성호의 정치업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TV자일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오늘 불금입니다. 금요일. 네. 불금 잘 보내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미리 인사해. 나중에 끝날 때는 잊어버려요. 네. 그래서 인사를 못합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비상대책위원장 임기를 연장할 것이냐, 또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혁신안, 개혁안, 네. 그걸 과연 논의를 하고 비대위원장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냐, 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안중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그 당론으로 했던 거를 무효화하자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좀 당내 의견이 분분한 것 같던데요. 뭐 의도는 좋고 그러나 이미 지나간 당론인데 네. 그 당이 미래지향적이 되는데 과거 다시 우리가 가서 그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이해가 돼요.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탄핵을 뭐 이런 건너야 취지. 된다는데 그렇다고 그 탄핵이 없어집니까? 그러게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들 어제도 만나고 그저께도 만나고 뭐 다른 위원장들이지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전당대회는 가급적 빨리 치러서 후임 당대표를 뽑아야 된다는 데는 일치합니다. 비대위 체제가 네. 아니고. 근데 이분들이 지난 탄핵 과정에서 헌재 앞이라든가 교도소 앞에 그리고 한남동 관제 앞에서 수많은 투쟁을 하고 거리에서 지낸 분들이 많습니다. 5대 당협위원장들 중에. 그래서 현역 의원들이 그렇게 한 사람이 도대체 몇 프로나 되냐, 예.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비상계엄이 잘못됐지라도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의 그런 무도한 탄핵이라든가 국정 발목 잡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저항을 하냐. 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과 국회에서 아무런 대화, 타협이란 토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줄탄핵을 하지 않았냐. 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위원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지금 뭐 SNS라든가 문자를 통해서 전 위원장, 전 의원들한테 네. 이거에 대해서 호소, 뭐 위원장당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교육지책이니까 따라주시면 고맙겠다. 그렇게 하는데 뭐 위원장당과 관련해서 우리 변호사 출신 원외위원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물론 어떤 걸 걸어서 헌재를 압박해서 위원장당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위원장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국회가 또 해산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국민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네,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너무 쉽게 탄핵을 건넌자는 그런 논리에 매몰돼서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것이 안타까운데 네. 이상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갑자기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과 관련된 거, 정체성과 관련된 것은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대표를 뽑은 다음에 그분이 하여금 당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네. 것이 제 개인적인 입장도 있지만 우리 원외위원장 다수의 의견이 그런 것이라고 제가 전달을 합니다. 네, 뭐 저는 제3자적 입장에서 볼 때 김용태 위원장이 뭐 개인적인 능력을 떠나서 능력이 있고 없고 뭐 나이와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또 더 잘할 수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대선 때 긴급 투입이 됐고 대선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본인이 추구하고 본인이 실현하고 싶은 생각들은 있겠죠. 그러나 일단은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고 당이 빨리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 조기 전대를 하고 정상화되는데 오히려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16일 날 원내대표 뽑잖아요. 네. 지금 이제 후보 등록을 지금 하고 있는데 누가 뭐 될지는 뭐 성원석 의원이라든가 지금 김성원 의원 뭐 두 분이 지금 등록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분 또 사무총장 했던 누구죠? 박대출. 박대출 네. 의원도 뭐 할 거라고 그러고. 아직 등록은 안 했고요. 예, 김성원 의원은 친한계 대표주자로 했을 대표고, 것이고, 예. 성원석 의원은 그 소문처럼 친윤계에서 예, 밀고 그렇죠. 있는 것 같고. 일단 두 분은 뭐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큰 그룹에서 원내대표가 되면 30일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30일 이후에 비대위원장을 새로 임명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대표를 세우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면 당원들이 또 상당하게 당사로 몰려들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원들이 뽑고 싶은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러 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이 비대위 체제로 과연 갈 수 있을까? 당원들이 엄청나게 큰 저항을 할 텐데 그러면 이 갈등과 혼란을 수습하는 것은 투표입니다. 그렇죠. 네. 선거를 통해서 하면 다 승복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누가 원내대표가 되던 빨리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30일 전에 합의를 하고 그리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참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매끄럽게 빨리빨리 합의가 돼가지고 잡음 안 나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집안 내의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국민의힘은 보면 집안 내의 일이 오만데 밖에 그냥 다 나가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여의도 가서 국민의힘 당사 앞을 이렇게 지나다녀 보면은 과거에는 뭐 민주당 사람들이 와서 국민의힘 앞에서 집회하는 거는 많았어요. 근데 네. 요새 보면 국민의힘 내의 분열로 인해서 그 내부가 내부를 공격하기 위한 집회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이게 되는 집구석이냐 안 되는 집구석이냐를 알 수 있는 기준 아닌가. 좀 각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당원들도 각성해야 되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각성을 해야 되고 참 대한민국 이 보수 정당의 희망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여러분 답 좀 해주십시오. 어디서 찾을까요? 그래서 지금 뭐 상당히 애매하고 국회의원들은 권력은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유지. 집중과 유지. 뭐 이런 속성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다음 총선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나 보수 정당이 잘 돼야만이 다음 총선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선에 패배했기 때문에 이 패배한 정당을 경쟁이 있는 그리고 내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고 또 보궐선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뭐, 왜냐면 민주당 의원들이 입각을 뭐 정부로 들어가거나 뭐 비서실장으로 가거나 충남 아산 거기도 보궐선거로 나왔고 영등포도 지금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네. 김민석 의원 지역. 이렇기 때문에 보궐선거하고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또 패배한다. 그러면 보수정당은 앞으로 설 땅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내년 지방선거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까지 다 장악하려고 하는 민주당에서 국민들이 이제는 지방선거를 통해서라도 견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견제 심리가 하나 발동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탄력을 받는다면 정권에 힘을 실어주자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예방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지금 이루어지려고 우리도 너무 지금 급한 것이 이루어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자유통일당의 많은 당원들은 국민의힘 해산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답답하다는 네. 거죠. 근데 이제, 지난 수요일, 그나마 이제 야당으로서 조금 모습을 보여줬어요. 헌법 제84조에 따라 이재명 재판을 연기한 사법부를 향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서울고등법원 앞에 가가지고 현장 의총을 열면서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 그리고 그 장악 시도에 앞서 먼저 법원이 드러누워 버렸다라는 지적 뭐 이런 것들을 판사 출신 주호영 의원이 굉장히 연설을 통해서 핵심을 좀 찔렀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국민의힘 판사 출신 의원들이죠. 주호영, 나경원, 조배숙, 장동혁 의원들이 사법부를 질타하는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이게 뭐 선배 판사 출신 의원들로서 보면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뭐 이런 입장이던데요. 모처럼
존재감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향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까요? 그 참 비대위원장이 있는데 저는 어제 그저께 우리 원외위원장 단담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서 질타를 한 것이 아니 당 개혁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법 리스크에서 법원에서 그냥 침대 축구처럼 들어눕지 않냐, 스스로 포기하지 않냐, 헌법 제 84조를 들어서 불소추 특권 이건 해당되지도 않는데 그러면 헌법 제 68조 2항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판결도 포함되기 때문에 판결은 계속 진행돼야 되는 게 헌법 제 68조 2항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법원에서 84조만 들고 헌법 제 68조 2항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 지도부가 정치인들이 뭐 하는 거냐.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 아니냐. 그러면 지금 뭐 당의 개혁이라든가 뭐 전대 이런 거 가지고 싸울 때냐. 그냥 비대위원장이 대법원 앞에 가서 들어눕던가 1인 시위를 하던가 뭐 그리고 단식을 하던가 해야 되지 않겠냐. 액션이 없다, 액션. 액션이 없는 정당. 말만 하는 정당. 그래서는 보수가 다시 설 수 없다. 이렇게 상당히 지금 매섭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물론 자, 그렇죠. 예. 네, 말씀하십시오. 예.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법원에서 그랬어요. 훼손된 법적 정통성을 안고 출발한 이재명 정권 용서할 수 없다. 법원에서 이렇게 동조하면 안 된다. 법원은 지금이라도 대우각성하고 원래대로 돌아와라. 돌아오겠습니까? 말만 해가지고는 안 들을 안 돌아오죠. 말만 하면 안 돼요. 네. 민주당이 하듯이 과거에 하듯이 한번 그렇게 단식이라도 하던가 소수 정파가 싸울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국민과 함께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삭발이나 단식 행동 물론 이런 것이 좋지 않은 건 알지만 어떡합니까? 다수가 하지 않는데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그렇죠.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지난번 그 법원에서 그 국회에서 체포영장 했을 때 단식 20며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개인적인 그런 것 때문에 단식을 하는데 이것은 국가의 헌법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단식 이상의 것을 제가 권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 국민들을 일깨워서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야만이 이 헌법 수호가 되고 법 질서가 바로 쓴다. 그 교수님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 국민들과 함께 해야 된다. 국민들이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49.42% 50%를 못 넘겼잖아요. 그렇죠? 예. 국민의 반은 여전히 이 민주당을 싫어합니다. 그러면은 그 국민들 그리고 나름 이제 중도에 있던 민주당을 찍긴 했지만 또 중도에 있는 상식을 가진 분들 뭐 이분들에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알리고 그분들의 마음을 등에 업고 행동을 해야 된다. 과거 그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들이 군부 정권에 항의하기 위해서 했던 방식들 그런 걸 조금 벤치마킹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뭐 그때 87년 6월 민주화 운동 그리고 또 그 전에 11.6 일어나고 나서 민주화 운동 그때 보면은 정말 삼김이 김영삼, 김대중 특히 김영삼, 김대중 YS DJ가 민주화 운동의 선봉에 섰고 DJ는 뭐 정치 금지를 당했고 가택연금을 당했고 YS는 그때 가택연금을 당하지 않아서 자유롭게 거리에서 투쟁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소위 말해서 경찰차, 닭장차라고 했어요. 근데 YS도 단식을 엄청 길게 23일 해가지고 했어요. 예, 23일. 거의 정말 이거 사람의 한계를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23일 역대 예. 최장했는데 지금은 뭐 모르겠습니다. 27일 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건 모르겠고 YS가 그때 당시에 23일간 단식을 하면서 이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그때 YS가 그렇게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그 소위 말해서 경찰차에 강제로 실려가면서 닭장차라고 해요. 그렇죠. 닭장차에 실려가면서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거든요. 닭장차를 타고 잡혀가면서 네. 닭의 모가지를 본인을 이제 비틀어도 닭으로 새벽이 비유한 거죠. 아, 그래서 네. 닭장차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또 돌 던져도 유리가 안 깨지게 이렇게 닭장처럼 칸막이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을 한 것이 이제 회자가 지금까지 되고 있잖아요. 아마 삼권 특히 권력이 하나로 모여서 독재화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는. 그렇게 된 모습이 조금 보인다면 우리 국민들은 민주화 운동을 한 그런 근성이 있고 네. 지난 헌재에서의 결집된 애국 시민들의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불씨가 확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습만 보이면 다시 그때의 모습을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통합 정치를 잘해야 되고 인사를 잘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저 일주일 정도 지난 모습을 보면 그것이 어렵고 그리고 헌법 개정이라든가 아니 법 개정 같은 걸 지금 막 밀어붙이려고 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위기 징후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정말 대한민국 헌정 질서 이 시스템이 잘못하면은 무너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 이후에 그러니까 모빌라이제이션하는 것은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독재라든가 권력이 한 거에 참여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일제의 30년 항해에서는 8.15 해방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부마 항쟁이 있고 네. 부산 마산 그리고 그때 김조일 여사가 체류탄 눈에 박혀서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를 때 부마 항쟁이 있고 세 번째는 87년 6월 민주화 운동 때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런 것으로 해서 이 시민사회 운동 어떤 저항이 쭉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민족, 우리 국민들의 어떤 피에 흐르는 그런 동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자극하면 안 된다. 그것을 자극하는 건 뭐냐? 첫째는 자유가 억압되든가, 두 번째는 인권이 억압되든가, 세 번째는 재산권이 침해되든가, 네 번째는 독재화 권력이 되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국민은 일어섭니다. 일어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집권 세력은 항상 그런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람이 불기도 전에 풀처럼 먼저 누웠어요. 그러나 국민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불필요하게 억압이 되고 불필요하게 내 자유가 침해되고 내 재산권이 침해되고 그다음에 사회 시스템이 이게 정말 망가지는 상황이 온다면 국민들은 민초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풀은 일어나고 밟아도 드러눕지 않는다. 그게 민중의 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힘이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지금 당내에서 뭐 비대위원장을 언제 하고 뭐 지도부를 뽑아야 되니 비대위로 가야 되니 이걸 할 때가 아니라 지금 그 고등법원 앞에 가서 했던 그 이야기들이 국민들 마음에 쏙쏙 박혀가지고 너희와 뜻을 함께 하겠다라는 국민들의 그 마음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민주화, 법치, 헌법 질서, 헌법 수호라는 대의에 어긋나서 사리 사욕이 있잖아요. 네. 개인의 이익, 개인의 이익이 뭐가 있어요? 국회의원으로 하면 국회의원직 유지, 당직을 본인들이 참여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다음 선거 때 유리한 공천을 받고.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포석 이런 걸 생각하면 끝나는 겁니다. 네. 이것이 개인이익이 개파이익으로 돼서 결국은 지금 분열하는 모습 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없애려면 당을 혁명적인 변화되는 모습으로 완전히 바꿔야 되기 때문에 혁명가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 당을 혁신하고 개혁할 그런 혁명가를 찾지 않으면 보수 정당이 이대로만 간다면 점점 쪼그라들고 있지 않습니까? 책임당원, 권리당원에서도 보면은 민주당의 반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거에 반도 안 됐어요. 3분의 1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점점 늘려나고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 그게 정당의 모습 아니에요? 네. 국민의 여러 가지 갈등을 흡수하고 다시 의원을 배출해서 제도화시키고 그것을 정권 창출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리사욕, 개인이익, 개파이익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철퇴를 내려야만이 그 있잖아요. 그 분무기 같은 걸 쫙 뿌려서 하는 그런 걸로 해서 당을 창조적 파괴, 혁명가를 혁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표를 우리가 지금 찾아서 모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를 대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평가할 때 이게 이익 결사체다.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기득권 집단이다. 이런 인식이 이제 강한 것이 제일 문제인 거죠. 이 당내에 그런 혁명가, 그런 대의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던질 수 있는 그런 분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니 뭐 나올 수밖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결국은 시대가 영웅을 만드냐, 영웅이 시대를 만드냐, 우리가 그 두 가지 논리가 항상 부딪히는데, 뭐 과거에 세계 뭐 지도자들도 보고 독재자들도 있지만 그분들을 보면은 왜 그분이 그 시대에 나왔냐, 시대가 원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시대 정신이거든요. 시대 정신에 맞는 사람을 지금 시대 정신은 정말 삼권을 장악할 수 있는 이재명 정권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투사, 그런 대표, 모든 것을, 그리고 투사가 되면 견제가 심하게 되고 조사가 들어옵니다. 정권에서. 그러면 그 조사에서 아무 하자가 없는 지도자, 이런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고, 강력하게 싸우면, 정권 권력에 싸우면 권력이 사법적으로 옥죄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럼 거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방법이 없다. 있을 겁니다. 혁명가가 있다. 자, 모든 거는 생각이 따라 다릅니다. 그 YS DJ 시대에 그분들도 DJ 내란죄로 그때 사형 선고 받았죠, 그렇죠? 네. 예. 그때 내란이라고 했지만 그건 지금 와서 어떻게 역사가 재평가하고 있습니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상식에 기대서 생각할 때 과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태들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맞는 일이냐, 이걸 우리가 계속 곱씹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국민의힘이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 이게 많은 보수 애국 시민들의 바람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내란 특검법, 김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3특검법이 통과되면서 국민의힘 정당 해산이 이 뒤에 닥칠 귀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홍준표 전 시장 SNS에서 자업자득이다. 이제 각자 도생해야 될 거다. 정당 해산, 민주당이 위헌정당 심판 청구해가지고 정당 해산하려고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꼴을 당하면 안 되겠죠, 국민의힘이. 아니 뭐 네. 홍준표 전 시장 당대표 몇 번 하고 뭐 또 국회의원 몇 번 하고 국민의힘 보수 정당에서 뭐 저런 분이 뭐 지난 경선에서 탈락하고부터 돌변해서 계속 친정인, 물론 탈당을 했지만 국민의힘에 대해서 저렇게 저주의 그런 말들을 계속 쏟아내는 것은 유권자 당원이 평가할 것이다. 네. 그리고 다시 정치를 하지 않은, 보수 정당의 정치를 하지 않을 듯이 그렇게 하지만 저런 것이 본인들의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고, 네. 저런 모습을 보면은 또 다른 스타일의 정치를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보수정 당원들이 저런 것들을 인정을 해줄 수 있을까? 절대 인정해주지 않고, 원로는 원로로서 남아야 된다고 보고, 지난번 정기 은퇴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 선언한 그 취지에 맞게 앞으로 나라가 잘 되기를, 굳이 뭐 보수 정당을 응원하라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당에 대해서 탄핵을 당해야 되느니 뭐 그런 어떤 말씀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정치는 우리 후세들이 하는 겁니다. 후세들이 하는 것이고, 선배들은 이것을 후배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지, 저렇게 비판해서 너희들 해산 당해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참 어폐가 있고 안타깝고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SNS에 지난 3월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 외환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될 때 정부, 법무부가 바로 소속 정당의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게 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국민의힘을 뭐 여러 가지 그 내란죄로 엮어가지고 정당 해산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정황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거 이제 국민의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뭐 못할 겁니다. 법안 통과 발의했으면 법안 통과시키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협박하는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싸움을 거는 걸까요? 오만방자하고 협박을 하는 거라고 보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우리 정당 해산될 수 있다 이렇게 역으로 이용하고 있고 네. 이런 논리는 사실은 국민의힘 논리가 더 맞습니다. 국민의힘 논리가 맞고 우리가 내란 정당이 해산될 수가 있으니까 당원들은 더 결집해 주세요. 오히려 이런 것은 박홍근 의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이 써먹는 논리인데 그러게요. 오만방자하고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거잖아요. 원래 3월 달에 이거 발의하려고 하고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 보니까 탄핵 반대 당론 무효조차도 안 하고 반성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이거 이제 통과시키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거거든요. 통과시키라고 하시고 뭐 통과시키라고 하시는데 통과시켜서 그 책임을 본인들이 질 수도 없을 것이고 국민이 선택한 보수 정당입니다. 국민의 50% 이상이 선택한 정당을 만약 해산한다면 이 나라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그것은 너무 오만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헌법제 구조를 보면은 민주적 질서에 위배된 정당에서 정당 해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만큼 거기에는 또 이제 헌재 판결도 있어야 되고 과거 통진당 해산을 할 때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었고요. 그때는 국회 107석이 아니고 몇 석의 통진당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정말 예외적인 그런 판단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국민의힘은 제1야당이고 국민의 이번에 대선에서 41% 얻은 정당인데 이런 것을 만약에 해단을 시도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네. 보수 정부뿐이 아니라 중도층 전부가 다 일어나서 이것을 주도하는 정당에 대해서 다시 국민 심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뭐 반갑다 그리고 환영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민주당이 지금 뭐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고 잘 나가고 있죠. 그 잘 나가는데 이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 중에 한 분이신데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네. 너무 무리수를 두지 마십시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